앞에 또 화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게시판 종류 나누는 거 진행할 거예요. 네. 우리가 어제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게시판 종류별로 테이블을 가지진 않을 거다. 하나의 테이블로 여러 게시판의 게시글들을 관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관리할 테이블은 우리 만들어 놨던 아티클로 그냥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티클 테이블 안에 이제 예를 들어 1번 글이 어떤 게시판의 글인지 알 수 있어야 될 거고, 2번 글이 또 어떤 게시판의 글인지 알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하나 저장을 할 거고요. 그 정보를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시판 종류를 다루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PK, FK의 기능을 사용해서 또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FK를 걸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쓸 거라는 거.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SQL YOJ에 가서 DB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낼 거니까 create 테이블 이거 하나 복사를 할 거고요. 이름은 보드라고 할 거예요. 보드가 이제 게시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보드도 당연히 id라고 하는 컬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REGDate, 보드에 작성하는, 보드가 만들어지는 그 날짜, 데이터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이것도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갔을 때, 관리자 페이지 같은 데 갔을 때, 이런 게시판들의 종류를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삭제시킬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날짜의 개념 역시나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날짜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은 데이터를 저장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혹시 몰라서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그때 지워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한테는 큰 의미 없어서 그냥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은 필요가 없을 건데 이거 대신에 제가 다른 컬럼을 좀 만들어 낼 거예요. 타이틀도 필요가 없을 거고, 여기에는 코드라고 하는 컬럼 하나랑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 이렇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코드라고 하는 얘는 진짜 코드를 저장을 시킬 건데, 네임은 그냥 게시판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드는 그 게시판 네임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특정 코드,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 얘도 지금 안 해도 돼요. 이 코드라고 하는 컬럼도 꼭 필요한 컬럼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제로 웹 개발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시판의 종류 말고도 실제로 어떤 특정 종류들을 테이블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는데, 그때 이런 예를 들어 게시판의 종류도 여기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류들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종류가 나뉘는 이런 코드들을 모아놓는 코드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이름을 짓기 나름이지만 압축시켜서 CA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금 더 네임을 길게 써가지고 식별하기 좀 더 쉽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코드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옛날엔 특히나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코드 테이블에 있는 이 코드 값을 가지고 PK, FK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어쨌든 고유식별값 아이디가 있어서 코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상관은 없어요. 얘도 그냥 빼고 할까요? 우리 최소한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할까요? 네임만 가지고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실제로 코드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밸류값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임은 이제 바차 사용해서 20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고,
코멘트를 사용해서 여기에는 이제 게시판 이름이라고 코멘트를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얘를 만들 때 이제 보드 아이디를 저장할 수 있는 컬럼이 아티클 테이블에도 있어야 돼요. 그 녀석도 좀 추가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냥 아예 멤버 아이디의 밑에 쪽에다가 보드 아이디라고 해서 얘도 int에 unsigned에 null까지, non-null까지 이렇게 좀 저장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보드 테이블 만들고, 아니다, 보드 테이블 어차피 이거 적용하려면 아티클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것부터 좀 처리를 할까요? 인설트 아이디와 네임밖에 없네요. 보드 아이디는 안 해도 되고 네임만 따로 넣어주도록 하죠. 우리한테 뭐 게시판의 종류 뭘 만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시니까 정지사항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 여기에는 자유 게시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자유로 하죠.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것도 2개 남겨 놓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남겨 놓읍시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남겨 놓도록 하죠.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을 거니까 빼주고, 그러면 전체 여기 인설트까지 한 번에 실행을 하면은 문제가 있군요. 보드 아이디를 안 넣었네요. 얘는 일단 1번 이렇게 합시다. 이만큼 싹 다 실행을 다시 시켜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테이블에는 실제로 보드 아이디가 잘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보드 테이블에도 2개가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멤버 쪽은 보드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제가 하나 db.txt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보드 테이블도 만들었고 이 보드 테이블을 아티클 테이블이 인지할 수 있게끔 보드 아이디까지 넘겨준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버튼부터 좀 처리를 해봐 줄게요. head.jsp에 우리는 리스트라고 하는 버튼 그냥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버튼을 하나 늘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지사항과 자유 게시판이라고 했으니까 노티스와 프리 정도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실제로 리스트라는 요청이 들어갔을 때 이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는 사용자가 버튼이 이제 2개가 생겼기 때문에 노티스를 누르면 공지사항으로 가야 되고요. 프리를 누르면 자유 게시판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티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고 있죠. 이 get articles는 조회를 하는 그 시점에 보드 아이디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공지사항과 자유 게시판의 게시물들이 다 섞여서 들어오겠죠?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공지사항이면 공지사항만, 자유 게시판이면 자유 게시판 글만 가져와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DB에 셀렉트를 할 당시에 보드 아이디가 조건으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조건을 우리는 그 값을 어디서부터 넘겨줘야 돼요? 자, 애초에 메인에서 이 노티스냐 프리냐 얘를 눌렀냐 얘를 눌렸냐에 따라서 얘를 눌렀으면 공지사항이 리스트가 나와야 되고 얘를 누르면 자유 게시판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를 눌렀을 때 리스트라는 녀석이 요청을 받아들일 텐데 아티클에 있는 리스트 지금 이 녀석이죠? 얘가 요청을 받을 텐데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요. 뭐를? 보드 아이디를. 우리가 사용자가 뭘 눌렀는지를 실제로 요청 차이를 두지 않으면 이 컨트롤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용자가 누를 당시에
뭐 쿼리 스트링이 됐든 뭐가 됐든 폼이 됐든 데이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넘겨받았다면 실제로 파라미터로 받아줘야 될 거고 그 작업을 좀 할 거예요. 보드, int, 보드 id 이렇게 하나 달아줄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값을 우리가 넘겨야 되는데 언제? 버튼을 누를 때. 어떻게 넘겨요? 얘를 누를 때 제가 버튼을 head.jsp에 추가로 만들었어요. 얘를 눌렀을 때는 보드 아이디가 몇으로 가요? 1로 가요.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아이디는 자동 증가될 텐데 우린 네임을 공지사항을 먼저 넣었잖아요. 보드 테이블 실제로 가보면 공지사항이 1번이죠. 자유 게시판이 2번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지사항을 눌렀다 라고 했을 때 보드 아이디는 몇? 1이어야죠. 그 값을 어디에 줘요? 요청해 줘야죠.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보드 아이디 값을 1로 고정해 놓는 거는 사실 하드코딩과 유사한 거예요. 근데 얘는 상황에 따라 변해야 되는 자원인가요? 아니죠. 공지사항을 눌렀으니까 무조건 공지사항을 가야 돼요. 그럼 얘는 고정을 시켜도 괜찮겠네요? 상황에 따라 변할 필요가 있다면 얘를 이렇게 박아놓는 건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변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 박아도 괜찮겠죠? 여기는 2로 이렇게 세팅을 해준다. 그러면 컨트롤러에 있는 이 보드 아이디라는 변수가 저 값을 받아낼 거고요. 그렇게 받아내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수로 그냥 넘겨줘서 인자로 넘겨줘서 실제로 쿼리를 날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보드 아이디를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 파라미터 하나 받아야 되니까 메서드 변경해주고 얘도 넘겨주고 DAO 쪽도 메서드에서 파라미터 받아주고 이렇게 받은 파라미터를 내가 웨어절에다가 사용을 해준다면 이제 정말 보드 아이디에 맞는 녀석을 찾아와 주겠죠.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죠. 그냥 우리가 해왔던 거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동작을 잘 하는지 가보면 노티스에 들어가면은 글이 하나가 나와요. 자유에 들어가면은 안 나오죠. 왜냐면 지금 저는 노티스에 있는 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얘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얘도 좀 변화가 필요하겠죠. 자, 노티스일 때는 뭐 노티스 페이지 아니면 노티스 뭐 리스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이 프리일 때는 프리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얘가 만들어지는 위치는 어디예요? 이거는 각각의 페이지예요. 우리는 지금 list.jsp에서 이 녀석이 페이지 타이틀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이러한 값을 세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게 남은 거예요. 얘를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헤드지만 헤드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근데 이 녀석을 만들어주는 건 각각의 JSP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노티스일 때는 노티스, 프리일 때는 프리. 근데 둘 다 list.jsp가 일하고 있지 않아요? 페이지를 두 개를 만든 게 아니죠. 똑같은 페이지 하나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변수를 활용해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박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필요한 값은 게시판의 이름이에요. 게시판의 이름은 어디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있죠.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보드 아이디에 따라서 게시판의 이름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 페이지가 노티스면 보드 아이디는 1이라고 파라미터가 있어요. 자, 이 값을 가지고 이 자리에 사용할 보드의 이름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보드 이름을 저 보드 아이디가 1이라는 값을 가지고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갔다 와야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니까 갔다 오지 않으면 데이터를 구해올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뭐 그냥 if 조건 같은 거 쳐가지고 지금 현재 파라미터에 세팅되어 있는 보드 아이디가 1이면 얘를 그냥 노티스 뭐 2면 자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드 코딩이 되는 거잖아요. 게시판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그만큼 조건 다 추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처리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얘가 get articles를 그려내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가져와서 넘겨주고 그릴 때 보드에 대한 네임도 알아야 된다. 그럼 결국 보드를 한번 검색하는, 조회하는 쿼리도 만들어야 된다. 여기다가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딱히 없는데 어차피 남을 데이터를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스트링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어차피 우린 네임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뭐 아이디나 아이디까지 가져올 필요 없는 거니까 네임만 가져오면 되니까 스트링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스트링으로 해서 보드 네임 이렇게 해주고 지금 우리는 아티클 컨트롤러가 아티클 서비스에만 접근할 수 있으니 이 녀석한테 get 보드 네임 by id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보드 아이디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this.article da1한테 get board name by id 라고 해서 또 하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날라가야 되는 쿼리가 select고 여기서 날려줘야 되는 쿼리는 select name from board from은 내릴까요? 그 다음에 where id는 board id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겠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터리스크를 여기서 쓰지 않는 이유는 스트링으로 받으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에스터리스크를 써서 id랑 name 둘 다 가져오려고 했으면 보드라고 하는 VO를 우린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데이터를 객체로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름 하나만 가져와도 될 것 같으니 네임을 받게끔 했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진짜로 얘를 잘 가져왔다면 모델에 담아서 넘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넘겨주고 리스트에서 한번 찍어보죠. 잘 받아왔는가. 그냥 이런 데다가 하나 찍겠습니다. 테이블보다 위쪽에다가 이건 그냥 테스트이기 때문에 보드 네임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가져오나 어때요? 잘 가져오죠? 그럼 이렇게 가져온 값을 이 자리에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드에 관련된 데이터를 꺼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테이블이 아티클이 아니라 보드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응집도는 어떻게? 모듈 간의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요. 결합도는 낮아야 돼요. 이게 좋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주의 사항 같은 느낌이에요. 이걸 지키면 지킬수록 프로그래밍은 더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모듈 간입니다. 모듈 간의 응집도, 모듈 간의 결합도예요. 자, 엄밀히 따지면 모듈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아티클 컨트롤러, 아티클 서비스, 아티클 DAO 이 녀석들이 하나의 모듈 같은 느낌이라고 했어요. 얘네들끼리는 끈끈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야 되지만 이걸 벗어난, 그러니까 아티클을 벗어난 기능을 다룰 때는 새로운 모듈 취급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서로를 얽히고 설키게 사용하면 결합도가 올라가는 개념이다. 근데 우리가 아티클 쪽에서 결국 멤버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결합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합도가 낮아야 되고 응집도가 높아야 된다 이거를 안 지키면 절대로 좋은 프로그래밍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닌데요. 웬만하면 지킬 수 있으면 지켜가면서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자, 지금 우리는 아티클 서비스한테 뭘 요구했다고요? 보드를 요구했어요. 역할 분리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했죠. 왜냐면 우리는 이 보드 테이블을 가지고 특별하게 뭔가 할 게 아예 없어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애초에 데이터도 아이디랑 네임밖에 저장을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보드 관련해서 URL 매핑도 받아낼 거고 그런 처리도 할 거고 그 다음 뭐 보드에 관련돼서 기능들 더 만들어낼 거다. 예를 들어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처럼 그 DBA 테이블 만들 때처럼 뭐 보드를 만들어내는 기능, 보드를 삭제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추가로 만들 거다라고 하면은 보드 관련된 기능들이 많아지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드라고 하는 컨트롤러 서비스 DAO 모듈을 분리하는 게 맞겠죠. MVC는 항상 역할 분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우린 지금 역할을 분리를 안 한 거니까. 그쵸? 근데 지금같이 너무 할 게 뻔한, 해야 될 게 너무 특별할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얘를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은 해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아티클 DAO지 사실 얘는 마이바티스를 활용하는 하나의 클래스일 뿐이에요. 인터페이스일 뿐이에요. 여기서 지금 아티클을 접근하나 보드를 접근하나 이거는 자바나 마이바티스가 알 바가 아니에요. 이건 개발자가 역할을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놓으면 유지보수가 좀 더 용이하니까 그런 분리의 목적을 가지고 해보자 라고 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한테 분리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고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지만 나중에 이 녀석 보드 관련된 기능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생겨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다 분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이걸 인지하고 계시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커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능이 다양해졌다면은 당연히 VO에 보드란 녀석도 생겨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드 타입의 객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거 말고는 할 게 딱히 없어 보여서 따로 분리를 하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잘 가져오는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list.jsp에 가서 이 녀석을 이제 이 자리에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add.jsp 얘가 뭐뭐뭐뭐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한글 이름으로 공지사항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공지사항 한글, 영어로 페이지 뭔가 좀 안 맞긴 한데 이거잖아요 지금. 자유 페이지 뭔가 좀 이상하죠? 조금 깨름직합니다. 메인 페이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얘를 빼죠. 페이지 타이틀만 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 메인이고 모디 수정이고 모디파이고 이렇게 다 뜨겠지만 리스트에서는 보드 네임 뒤에 게시판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냥. 얘는 메인, 얘는 공지사항 게시판, 얘는 자유 게시판, 로그아웃은 이런 거 없을 거고 뭐 리스트 상세 보기로 들어가면 아티클 디테일 뭐 있겠죠? 애초에 한글과 영어를 섞어 쓰기 싫어서 여기를 그러면은 이름을 우리가 DB에다가 노티스 이렇게 저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 값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보드 테이블 분리를 했고요.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에 따라 잘 나오고 있죠. 문제가 없는 상황.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글 쓸 때 공지사항에다 쓸지 자유 게시판에다가 쓸지도 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없으면 애초에 지금 우리 아티클 DAO에 인설트 할 때 지금 보드 아이디를 넣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 상태로 인설트 되면은 문제 생기지 않아요, 이거? 네임은 낱널이에요. 데이터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안 넣어줬죠. 그럼 얘는 에러 됐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시글을 쓸 때도 어디에다가 쓸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공지사항과 자유를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뭔가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에 관리자만 써야 되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하지만 이건 그냥 예시일 뿐 어쨌든 사용자가 어떤 게시판에 글을 쓸지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는 설정하는 걸 만드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글을 쓰는 양식 안에서 어떤 게시판에 글을 쓸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애초에 글쓰기 버튼을 누르는 곳에서 선택된 양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공지사항에서 글쓰기를 누르나 뿌리에서 글쓰기를 누르나 글쓰기 페이지로 들어간 뒤에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두 번째는 공지사항에서 얘를 눌렀다면 얘는 무조건 공지사항에 글을 쓰게끔 하는 거고, 자유게시판에서 글쓰기를 눌렀다면 얘는 무조건 자유게시판 쪽에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것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얘로 할 거예요. 얘로. 글쓰기 페이지 양식 안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방식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얘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우리가 사용해보지 않은 녀석을 하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할 거다. 자, 그리고 저 아직 그거 처리 안 했네요. 아까 전에 적어드렸던 내용에서 지금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이 녀석 로그인 검증 안 하고 있네요. 로그인 안 했을 때 버튼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처리 안 했군요. 이것도 먼저 처리해 주도록 하죠. 자, 얘를 처리하려면은 당연히 조건이 와야 돼요. if문 하나 작성해 주도록 하고요. 이 테스트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건 뭐 우리가 계속 해오던 방식이니까 이제 rq에 get 로그인드 멤버 id를 사용해서 얘가 0이 아닐 때만 글쓰기가 버튼에 나올 수 있게끔, 그럼 로그인을 했을 때 글쓰기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게 0과 같으면 이거 없네요. 이게 0과 같으면 그때 로그인을 안 하는 거죠.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는 글쓰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조건이 참이어야 얘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다시 가서 보면은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라 나오고 있는데 로그아웃을 하고 리스트를 가보면 없는 거죠. 이렇게 로그인을 다시 해보면 잘 나오고요.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드 테이블 추가하는 쿼리, 그리고 보드에 맞는 리스트 불러오는 행위, 글쓰기 버튼, 로그인 체크 이런 거 했는데 여기서 커밋 한번 잠깐 끊고요. 자, 커밋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한다고 한 거는 지금 오늘 저희가 또 3시에 취업 지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살짝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리스트 페이지에서 이 노티스, 프리 각각의 게시판에 게시글들이 몇 개 있는지를 여기다가 한번 보여줘 볼게요. 게시글이 몇 개 있냐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은 게시판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총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구해와서 넣으면 되겠죠? 디자인 요소 한번 맞춰보시고 그리고 노티스냐 프리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당연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전체 글 보기 같은 기능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뭐 그런 버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했을 때는 노티스 프리 상관없이 전체 글이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개수 구해와서 화면에 개수를 그려내는 것 뿐이니까 이거 먼저 한번 처리를 해보세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시간을 잠깐 들여볼게요.
자, 여러분, 간단한 거니까 이제 앞에 볼게요. 자, 개수 가져오는 거예요. 리스트 페이지가 그려질 당시니까 이 녀석이 일을 해야 될 거고,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쿼리 하나 또 추가로 날려줘야겠죠? 얘가 날리는 쿼리는 int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int 타입에 articles cnt 정도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줄게요. 그럼 article 서비스한테 get articles cnt 이런 식으로 이름 하나 지어줄 거고, 가져올 때 중요한 건 보드 아이디가 인자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얘가 있어야만 이 조건을 사용해서 개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article dao한테 get articles cnt 이거 해줘 할 거고요.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얘가 해야 되는 일 select 쿼리를 날릴 건데, select count id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from article이고 where 보드 id 여기 값을 보드 id 이렇게. 이 쿼리는 특별할 게 없죠? 이렇게 해서 날려준다면은 id 값을 int 값을 하나 가져올 텐데, 이 녀석도 당연히 JSP에서 EL로 쓰기 위해 모델에 담아서 넘겨줄 거고, 그럼 이렇게 가져온 값을 이제 구성을 해서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게만 해주면 되겠네요. 저는 테이블의 위쪽에 놓을 거니까 여기 만들어놨던 이 녀석 그냥 활용해서 여기다가 진행해 볼게요. 여기 안에 스판도 하나 달아주도록 하고, 이 안쪽에다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총 몇 개 이런 식으로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죠. 가져오는 거는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얘가 호버가 없으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만 위로 올려주도록 하고요. 얘도 왼쪽에서 좀만 밀어줄까요? 지금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얘가 위치를 왼쪽에 붙어있는 상황이니까 애초에 얘를 가지고 있는 이 div한테 플렉스 사용해서 마진 바텀 한 이 정도, 그리고 글자도 살짝만 작게 하겠습니다. 작아진 건가? 됐어요. 이게 바뀌었나 확신이 안 들면은 여기 가서 봐야 돼요. 지금 텍스트 베이스로 돼 있어요. 이 녀석은 SM인데 변화가 안 먹은 거죠. 이러면 좀 작아졌네요. 너무 작나요 혹시? 괜찮죠? 그리고 마진 레프트도 조금만 밀어줄게요. 마진 레프트 한 3 정도? 아까 우리가 이 글쓰기 버튼을 3, 오른쪽에 3 밀었으니까 얘도 한 3 정도. 이렇게. 이거 아마 적용이 잘 되어 있는 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뿌리를 가면은 없겠죠? 연계. 게시판에 글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개수가 생겨날 거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별로 고민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거 작업한 것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좀 일찍 가졌다가 우리 3시부터 취업 지원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3시에 시작을 할 거니까 그 조금 전에는 들어와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